최고의 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점장님이 최근 3년 안에 그 오랫동안 내가 이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었는데 못 봤던 장면들을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단 예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총재께서 금리를 50bp 한 번에 내린 적은 있는데 한 번에 올린 적은 처음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 고물가, 인플레이션과의 좀 전쟁이 지금 상당히 좀 있고, 또 그러면서도 경기는 살려야 되잖아요. 경기가 침체되면 안 되니까요. 상당히 지금 시장이 다이내믹한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요,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도 만약 바닥을 다졌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세요? 네, 제가 다이내믹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2,300이 깨지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바닥론에 대한 근거,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PER 9배, 그리고 PBR 0.9배 수준까지 내려와서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밸류에이션도 이게 과연 싼 거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많이 낙폭이 빠졌고 이에 따른 3분기는 베어마켓 랠리가 맞고요. 또한 하반기 바닥 찾기인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이제 시선은 내년에 대한 경기 그리고 또 금리 또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은 이번 다음 주가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있고 금리 인상 결정을 또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이제 된다라는 가정하에 내년 하반기는 오히려 금리가 이제 꺾어질까 인하되는 그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1월 전이면 끝날 가능성이 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유럽 상황이 연말로 갈수록 그렇게 녹록지 않다. 추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이라는 또 대선이 아니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11월 정도에는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주식시장은 가장 제가 다이내믹 표현을 드렸는데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선반영돼서 지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가 그동안에 급하게 빠졌던 거 3,300에서 2,200까지 1,000포인트 넘게 빠졌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 실적 악화, 금리 인상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한 지수라는 점에서 향후에 연준이라든지 이쪽에 금리 속도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증권사 전략 리포트에서도 말씀 주셨던 고비 언급이 있었고 11월 얼추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갈게요. 그런 가운데 지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꼽으신 종목이 있다면요. 시장이 정말 좋을 때 3,300포인트일 때는 다 같이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즈하고 뭘 사도 다 수익이 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회사를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은 제가 투자 포인트를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전공정 패턴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로는 KLA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등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동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쪽 시장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미중 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경제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중국 쪽에 지금 중국은 반도체에 대한 산업의 육성 의지, 반도체 굴기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검사 장비가 지금 미국 기업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내의 넥스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수주 실적을 신규 수주 실적을 보게 되면 이미 작년치 매출액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진하고 성장성입니다. 올해 그 증권사들의 그 매출액과 이익치를 보니까요. 매출액이 1,060억, 네. 영업이익이 480억인데요. OP 마진이 45%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에 반도체 회사 찾기 쉽지 않습니다. OP 마진이 45%고 매출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레버리지 효과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넥스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유일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커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제가 이제 뭐 비교를 하기 좀 그렇지만 네. 국내에서 그런 보톡스라는 그 엘러간의 그 보톡스가 이제 대명사처럼 쓰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메디톡스나 뭐 그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글로벌 진출하고 중국에도 나가고 있듯이 동사도 결국에는 이런 대표 대한민국의 기업이 글로벌로 나가고 또 중국 쪽에 특히 지금 쪽에서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 말씀 주셨던 반도체 장비주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넥스틴도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넥스틴 증권가 보고서 목표 주가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네요. 96,000원이면 지금 자리에서 꽤나 상단에 많이 열어둔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 주가 생각하면 거의 50%가 넘는 네. 그런 업사이드를 결국엔 10만 원도 넘길 수 있는 그런 주가가 예상도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포인트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본다면 현재 국산화율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5%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국내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등등해서 국산화에 대한 니즈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 결국 향후에 국내에서도 뭐 SK하이닉스 최근에 공시 보시면 31억 원 수주 공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기술력으로 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향후에 지금처럼 다 같이 빠졌을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넥스틴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장님의 이 과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 꽤나 좋은 수익을 안겨줬었던 TCC 스틸에 대해서 살짝 코멘트 좀 듣고 싶어요. 밤사이 테슬라나 리비안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또 분명 원통형 배터리 대표 주자인 이 종목에 대한 관심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TCC 스틸에 대한 뷰 어찌 가져가세요? LG에서도 최근에 또 뭐 투자 확대 이런 뉴스도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은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모든 쪽에 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를 충전해서 쓰려면 그런 ESS가 필요하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TCC 스틸은 사실은 주가 흐름 보시면 이번 하락장에도 잘 견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나온 제가 알기로 목표 주가가 2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TCC 스틸도 그런 뭐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에서 뭐 전기차 등등의 산업의 확대 쪽에 포커스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틴과 TCC 스틸 이야기 나눠봤어요. 지점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승기에는 배울 게 별로 없다. 하락기에 오히려 배울 게 많다라고 했던 하워드 막스 말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최성환 지점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